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친근한 벗으로 거듭나고 있는 방송 KCNTV 한중 방송입니다. 네, 국토교통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부처 합동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마련하여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 확정하였습니다. 네, 오늘은 그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오늘도 김겨울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감축을 목표로 해서 네, 보행자 사업용 이륜차 등 주요 교통안전 취약 부분에 대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수립했고요. 이를 위해서 올해에도 교통사고 사망자를 적극적으로 감축해서 OECD 평균 이상의 교통안전국가로 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네. 네,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OECD 평균 2018년 기준으로 5.6명, 그리고 대한민국 2020년을 기준으로 5.9명입니다. 네. OECD 국가에 조금 못 미치는 것이죠. 네네. 네. 최근 2017년부터 2020년 3년간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와 더불어 또 교통안전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네,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7년 4,185명에서 2020년 3,081명으로 감소했으며 또 2018년 3,000명대 진입 이후 3년간 연평균 사망자 감소율은 9.7%로 최근 2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네. 특히 사망자 프로수를 살펴보면 보행자가 34.7%이고 네. 네, 어린이가 55.6%, 그리고 음주가 34.6%, 네. 사업용이 30%, 고령자가 24.1% 등 주요 분야별 사망자도 크게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네. 네. 자, 2020년 기준으로 5.9명, OECD 평균 5.6명에는 미흡하고요. 네. 2018년을 기준으로 했죠. 네. 특히 전체 사망자 중에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로 이는 2017년부터 2019년 3년 사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OECD 평균 20.5% 대비해서 2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 대한민국의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가 2018년 기준으로 네. 7.3명, 이 OECD 국가에서 29위를 차지했고요. 네. 또 2019년 기준으로 6.5명으로 26위, 그리고 2020년을 기준으로 5.9명으로 제23위를 차지하고 네.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23위에 머물러 있는 네네. 것이고요. 네. 네, 이에 정부는 보행자 최우선 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또 안전 우선 문화 정착과 화물차, 이륜차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 안전 강화를 위해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네. 네,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입니다. 보행자 최우선 교통 환경을 구축하게 됩니다. 네. 2020년 보행자 사망자는 1,093명으로 전년 대비 다소 감소는 했으나 네. 아직도 전체 사망자의 35.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보행자 사망자 전체 사망 중 비율은 2017년 기준으로 1,675명으로 40%를 기록했고요. 네. 2018년을 기준으로 1,487명으로 39.3%, 2019년을 기준으로 1,302명으로 38.9%를 차지했습니다. 네. 네. 보행자 최우선 교통 환경 구축을 위해
도심부 차량 제한 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을 2021년 4월 17일 전면 시행하고 또 적극적인 홍보 계도를 거쳐 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네. 네, 이 이미 안전속도 5030은 아마 시속이 네, 예, 50km, 50km. 30km를 예, 얘기하는 예. 것이고요. 네네, 그렇죠. 네, 네. 일부 도심에서는 이미 50km 제한 속도를 실행하고 네네. 있고요. 네. 네, 4월 17일부터는 전면 실행하므로 네, 이 안전 속도를 꼭 지켜야 합니다. 네. 네, 정부는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라 보행 안전 캠페인 영상을 제작하여 TV, 그 공중파, 예. 네, SN 또 5개 매체 등에 전방위 송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의 일시 정지가 의무화를 하도록 네, 하고요. 또 보행자, 차도, 미분리 도로 등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네. 네. 보행도로나 차도에서 미분리, 그러니까 분리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네네. 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쵸? 여기에서 네. 우선적으로 보행자 통행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얘기고요. 네, 현재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에게 일시 정지 의무를 부과하였는데요. 네. 네, 지금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과하려고 하는 때, 네, 이미 시작은 안 했지만 네. 통과하려고 한다고 할 때도 네, 네네. 일시 정지 의무를 부과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또한 이 교차로에서 네, 차량 우회전 시 일시 정지토록 하고요. 어린이 보호 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 표지를 시범 설치하게 됩니다. 네,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사고 시에는 보험 할증을 추진하는 등 보행자 우선 교통 체계로 적극 전환해 나간다고 합니다. 네. 네. 특히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더 잘 지켜야겠죠. 그럼요. 30km 그 네네. 안전 속도를 지키고 네. 그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하고 네. 살펴보고 지나는 것이 네네. 바람직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횡단보도 조명시설, 보도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네, 그간 국도에서만 시행되었던 마을 주민 보호 구간을 지방 도로에도 적극 확대해 나가며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범칙금도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네, 다시 말해서 일반 도로에서 4만 원일 경우 네,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8만 원, 예. 많게는 12만 원까지 부과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항상 조심해야 되겠죠. 네. 네. 자, 화물차, 버스 등 사업용 차량 사고의 획기적인 감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화물차, 버스 등 사업용 차량으로 575명이 사망했고요. 네. 사업용 화물차가 3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네. 이 사업용 차량 대수는 전체의 7% 수준으로 비사업용에 비해서 적지만 네. 사망자는 전체의 19.5%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이 사업용 차량들 사고가 났다고 하면 대형 사고로 네, 이어지고 맞습니다. 또 사망자 네. 수도 많이 늘어나고 하는 상황이죠. 네. 네, 사업용 차량 사망 사고 감소와 또 졸음 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 사고 방지를 위해 장거리 운행이 잦은 고속, 시외 전세버스 그리고 화물차 휴게 시간 준수를 집중 점검하고 네. 네, 운수 종사자에 대한 음주 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네. 그리고 렌터카 사업자를 교통수단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제도 개선과 안전점검도 추진합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휴게 시간 준수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라는 거는 네, 꼭 휴게 시간 2시간 운전 시에 15분이 15분 휴식돼야 휴식해야 된다. 한다는 네, 화물차 15분을 꼭 휴게 휴식해야 한다. 예, 네. 화물차 휴게 시간 준수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2시간 운전한 뒤 꼭 15분을 휴식하라는 것입니다. 네네네.
네, 판스프링 등 화물차 불법 장치에 대한 경찰과 지자체, 공단 합동 단속 및 기관 합동 과적 단속을 지속화하고 네. 운행 제한 단속원의 권한을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 적재 제한까지 확대해 나간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아울러 2021년 7월 총 중량 3.5톤을 초과하는 신규 화물 특수차에 차로 이탈 비상 자동 제동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또 장기적으로 3.5톤 이하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륜차 사고를 적극적으로 감축하고 그리고 운전자 안전운전 책임성을 강화하게 되는데요. 네. 2020년 이륜차 사고로 525명이 사망했고요. 이는 전년 대비 5.4%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음주나 무면허, 뺑소니 등 중대 위험 사고에 대한 운전자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네, 이륜차 사고를 적극 감축하기 위해 관리 체계가 미흡한 이륜차에 대한 신고, 정비, 검사, 폐차 등 종합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번호판 시인성 향상 등을 위해 번호판 체계 개편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륜차 배송업에 대해서도 생활물류법 제정과 더불어서 소화물 배송 대행 사업 인증제와 표준 계약서 도입 등을 통해서 종사자 안전 교육과 보험 및 공정 계약 여건을 마련하고 인증업체는 표준 계약서, 보험, 교육 등 안전 사항을 준수토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네. 안전사항은 꼭 준수해야 되는 것이죠. 네네. 네, 또한 암행 캠코더 활용, 교차로 신호 위반 등 위법 단속을 강화하고 또 이륜차 공익 제보단을 대폭 확대한다고 합니다. 네. 네, 2020년에 2,000명이었었는데 예. 그 공익 제보단을 말합니다. 네. 2021년에는 5,000명으로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네. 엄청 많이 증대됐죠. 네, 그렇죠. 네네. 이 암행 캠코더 어찌 보면 아주 필요한 그럼요. 것이라고 네네. 생각합니다. 네. 그 보통 운전자들 보면 네. 자각성이 부족해서 아마 그렇죠. 그렇겠죠. 네, 네. 단속 카메라가 있으면 네. 우리 조심하게 카메라가 있으면 되고. 조심하고 네. 그 속도도 지키고 네. 또 그러니까 신호 위반도 안 하고 하지만 네네. 만약 단속 카메라가 없다고 하면 네. 위반하는 분들이 참 아우, 많은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네. 네, 꼭 필요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운전자의 안전 운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음주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요. 네, 마약, 약물 운전도 사고 부담금 대상에 적용하도록 규정을 강화하게 됩니다. 네, 네. 또한 무면허나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사고 발생 시 차 수리비 청구도 제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상습 법규 위반 관리를 위해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토록 처벌을 더 강화하고요. 네. 네, 그리고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럼요. 이제 그렇게 음주 운전에 대해서 단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으로 네. 사고를 발생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음주 운전은 솔직히 네. 살인자나 마찬가지라고 그럼요. 봐요. 네. 자, 사고 예방적 도로교통 인프라 개선을 확충하게 됩니다. 네. 사고가 잦은 곳, 네. 급커브 등 사고 발생 위험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를 집중 개선하고 졸음 쉼터 17개소를 신규 설치하는 등 운전자 휴게 시설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네, 고속도로에서는 이 졸음 쉼터도 아주 필요한 네네. 곳이더라고요. 네. 운전하다 보면 참 졸릴 때가 있잖아요. 그럼요. 장거리 운전을 할 때면. 장거리 운전 시에는 정말 딱 어디에 차를 정차해 놓고 딱 자고 싶을 때가 그런데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네. 함부로 주차할 수도 없는 그럼요. 것이고 네네네. 그렇다고 갓길에 세워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네네. 네, 졸음 쉼터가 참 필요한 것이죠. 네. 그리고 터널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해
500m 이상의 3등급 터널에 제연 설비, 진입 차단 설비 등 방제 설비를 보강하고 또 고속도로상에서 안전띠 미착용 단속 장비를 시범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네. 또한 경찰청, 지자체 외에도 또 도로관리청이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C급 구간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 과제를 활용하여 우선적으로 설치해 나간다고 합니다. 네. 자,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 정착 및 추진 체계를 강화하게 되는데요. 네,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서 보행자 안전을 핵심 메시지로 해서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춰야 합니다.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안전속도 5030 등을 TV나 라디오, 뉴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로 적극 홍보하고 교통안전 문화 준수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확산을 위해서 방송인 등을 활용해서 네,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캠페인 참여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네, 저희도 지금 홍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요. 네,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국정현안점거조정회의와 점검협의회를 통해서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역단위 유관기관 간 이 협업 강화를 위해서 지역교통안전협의체를 활성해 나가게 됩니다. 네, 네, 이 지역교통안전협의체 구성원에는 지자체, 경찰청, 네, 국토관리청, 교육청, 공공기관, 시민단체, 운수업체 등이 망라됩니다. 네. 네, 또한 감축 부진 지자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하고 또 지자체별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도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보행자 최우선 교통체계 구축, 안전우선 문화 장착 및 화물차, 이륜차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 안전을 강화하는 등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보행자 최우선 교통 환경을 구축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 화물차, 버스 등 사업용 차량 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하게 되고요. 세 번째, 이륜차 사고를 적극 감축하고 또 운전자 안전 운전 책임성을 강화하게 됩니다. 네 번째, 사고 예방적 도로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확충하게 됩니다. 네, 다섯 번째로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 정착 및 추진 체계를 강화하게 됩니다. 네. 네, 네, 대한민국이 OECD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보행자 우선,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또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안전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네. 네, 자, 아는 것이 힘이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는 그날까지 아는 것이 힘이다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정명선 김계월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